안녕하세요. 노무사 벨라입니다. 오늘은 전문직이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전문직 준비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주변에서 혹시 준비한다고 되겠어? 쉽지 않을 텐데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번다던데 거기 레드오션이래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그러셨다면 그냥 걸으셔도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매사에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태도가 강한 분들은 본인의 한계를 정해두고 사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높은 꿈을 꾸면서 살고 있고 제 한계를 정해두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옆에 두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께서 전문직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스스로 많이 알아보시고 꼭 본인이 판단하셔서 도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문직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 전문직이 되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이 되면 좋은 점 첫 번째인데요. 나만이 갖고 있는 무기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혹은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특별한 무기가 있다면 성공하기에도 살아남기에도 유리하겠죠. 저는 전문직 자격증이 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사회가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전쟁터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특정한 무기를 장착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노무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정말 많거든요. 전통적인 인사노무 분야뿐만이 아니라 노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좋아해서 최종적으로는 저만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 노무사라는 저만의 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전문직이 돼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만의 무기를 장착해서 얼마든지 분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전문직이 되면 좋은 점 두 번째인데요. 내 삶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자율성이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이라고 정의됩니다. 사전적 정의만 보아도 자율성이라는 건 참 탐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직이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해집니다. 전에 어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메이저 대기업과 메이저 공기업, 노무사를 비교했을 때 뭐가 낫냐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댓글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댓글에 노무사 돈 많이 못 번다더라, 그거 왜 하냐라고 다셨더라고요. 일단 돈을 많이 못 번다더라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사가 되기 전에 직장인으로 일해본 경험도 있고 개인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도 있는데요. 제 주변에는 메이저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노무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노무사님들도 그렇고 노무사로서 본인 삶에 훨씬 더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잖아요. 조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는 게 빠르죠. 근데 중이 떠나려고 해도 나를 받아줄 다른 절이 있어야 할 텐데 이직이나 재취업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계속 출근, 퇴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직장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반 직장인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제 남편은 퇴사하기 전에 9년 동안 그렇게 대기업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전문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퇴사가 두렵지 않아요. 이직과 재취업이 정말 쉽습니다.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나 하나 취업시켜줄 곳은 어디에나 있고 내가 개업을 하더라도 진출할 분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조직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돼요. 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 사무소를 오픈하시거나 법인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노무사님은 법인에서 일을 하시다가 워라밸을 찾고 싶으시다고 공기업 인사팀으로 바로 이직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공기업 일이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전문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생겨서 삶에 여유가 생긴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문직이 되면 좋은 점 세 번째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학교 선배님이 계세요. 그 선배님은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회사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시는데 제가 노무사에 합격한 다음에 인사드리려고 찾아뵈니까 축하한다. 너는 이제 사회에서 최소 안전망이 확보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사회가 재미있는 전쟁터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사회를 전쟁터라고 본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넘어져도 이 무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대기업 직장인과 개인 사업가, 전문직을 비교했을 때 대기업 직장인은 상단은 막혀있고 하단은 뚫려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저도 개인 사업을 해봤었는데 개인 사업가는 상단도 뚫려있고 하단도 뚫려있다고 하죠. 전문직은 반면에 상단은 뚫려있고 하단은 막혀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본인 능력에 따라서 위로 뻗어나가는 데에는 제한이 없는데 하단이 막혀있기 때문에 쉽게 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무사로서 개인 사무소를 열었다가 어려워지면 법인이나 일반 기업 혹은 공기업에 취직을 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마치 건물 옥상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하단이 없다면 1층으로 바로 떨어져서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전문직이 되고 나서는 3, 4층 정도의 안전 그물망이 생긴 느낌이에요. 즉 하단이 3, 4층으로 보장된 느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단이 막혔다는 건 최소 안전망이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직 라이센스가 생겼다고 엄청난 사회적 보호망이 생긴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은 바로 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직은 소득 상한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전문직이 돼서 법인에서 채용 노무사로 일하시거나 기업 소속 노무사로 일하신다면 당연히 임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겠지만 개업을 해서 대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본인 능력에 따라 버는 겁니다. 노무사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점이 초봉이 너무 낮아서 돈을 못 버는 직업이라는 부분일 거예요. 초봉이 낮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업계가 원래 박봉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를 비교해 볼게요. 회계사는 초봉이 높은 반면에 세무사와 노무사는 초봉이 최저시급에 준할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건 바로 기대 근속 기간 때문인데요. 회계사는 수습이 끝나고 바로 개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세무사나 노무사는 법인에서 수습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바로 이직을 하시거나 개업 테크트리를 타십니다. 수습은 단 5개월 뿐이고요. 즉 법인에서 수습노무사를 채용할 때 기대 근속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초봉을 높게 줄 요인이 없는 거예요.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해당 법인에 계속 남기를 원한다면 채용 노무사가 되면서 인센티브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본인 역량에 따라서 받아가는 액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인센티브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적게는 5%에서부터 많게는 6, 70%까지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많은 채용 노무사님들께서 기본급보다 인센티브로 받아가시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무소나 법인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얼마나 채용할지, 거래처를 얼마나 늘릴지, 어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지에 따라서 소득 규모는 천차만별이라서 정말 많이 버시는 노무사님들도 계세요. 물론 이에 대한 리스크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는 것이겠지만 안정적으로 법인을 잘 운영해 나가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노무법인 대표님들을 뵈면서 느끼는 점인데 하나같이 다 표정에 여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전문직의 꽃은 개업이라고 하잖아요. 법인 대표님들의 표정만 봐도 개업해서 잘 되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노무사 연봉과 소득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직이 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물론 안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적성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점이 정말 많고 정작 전문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만족도 자체가 꽤 높기 때문에 전문직을 꿈꾸는 분들이시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벨라였습니다.